할머니, 제발 그 차에 타지 마세요.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 며느리가 마중 나온 차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고 유진이는 활짝 웃으며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타세요. 병원 늦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 손에 든 핸드폰은 경고처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오싹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생사를 가를 기로가 될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김포에서 30년째 정순이네 송편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반죽을 치대며 살아왔습니다. 제 떡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 또 제 떡을 사러 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죠.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아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5년 전 아내를 잃고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 준석이가 새 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감사기도까지 했죠. 엄마, 유진이 소개할게. 우리 곧 결혼해. 35세의 유진은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까지. 준석이에게는 과분해 보였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는 첫 만남부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명절도 아닌데 송편을 배우고 싶다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배운 적 없어서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날 이후 유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송편 빚는 법을 배우고 가게 청소를 하고 제 저녁까지 챙겨주었죠.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건강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유진이가 사온 홍삼, 건강즙, 영양제들이 집에 쌓여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순아, 며느리 정말 효녀네.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3주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유진이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보니까 혈압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안에는 최신형 혈압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인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매일 아침 드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유진이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낮에 들르고 저녁에 또 전화하고.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머니, 혹시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요. 감시받는 느낌이었달까요? 2주 전부터는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같이 가요. 제가 VIP 검진 예약해뒀어요. 아니, 나 작년에 했는걸. 어머니, 나이 드시면 자주 하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검진 전에 은행 업무 좀 같이 보려고요. 요즘 금융사기 많다고 하니까 제가 어머니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해. 괜찮아. 어머니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저 못 믿으세요? 저 준석이 아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5억, 부동산 10억, 총 15억. 남편과 제가 평생 떡 팔아 모은 돈. 준석이에게 물려주려고 모은 돈. 통장을 다시 숨기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가 사다 준 건강즙을 마신 후부터였어요. 머리가 멍하고 가끔 어지러웠습니다. 손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나이 탓인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일주일 전 목요일, 30년 지기 친구 옥자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응. 요즘 좀 그래. 머리도 멍하고. 옥자가 심각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혹시 며느리가 뭐 이상한 거 먹이지 않았어? 뭐?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유진이 봤는데 말이야. 옥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님이랑 통화하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운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그러다가 다른 사람 보자마자 또 환하게 웃고. 섬뜩했어.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아, 며느리가 은행 같이 가자는 말 했어? 어떻게 알았어? 절대 도장 같은 거 찍지 마.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그래. 며느리 얼굴하고 노인네 재산 노리는 거. 에이 설마. 우리 며느리가? 정순아,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조심해. 옥자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아침 유진이가 마중 나온다는 문자를 보냈고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 차에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며느리의 차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빨리 타세요. 유진이가 차에서 내려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였지만 저는 핸드폰 속 문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문자를? 어머니, 무슨 문자요?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보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는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죠. 어머니, 병원 가기 전에 은행 먼저 들릴게요. 30분이면 끝나요. 은행을 꼭 가야 해?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명의로 안전한 자산관리 계좌 만들어 드리려고요. 요즘 금리도 좋고 세금 혜택도 있대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핸드폰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유진이가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10시 30분. 준비 완료.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15분 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5분 후에 오세요. 응? 제가 미리 직원한테 말해놔야 빨리 끝나요. 어머니는 저기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유진이가 제 손에 커피 쿠폰을 쥐어주고 서둘러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로 걸어갔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를 먼저 안 들어가게 할까? 카페 창가에 앉아 은행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로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그 은행 안 들어가세요. 위험합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은행 직원 김지은입니다. 3번 창구에 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는 할머니 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서류예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 김지은? 은행 직원이 왜 저한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할머니, 제 말 믿으세요. 제 어머니도 3년 전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며느리 박유진, 이 사람 범죄자예요. 할머니가 3번째 타깃이에요. 3번째?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 밖을 보니 유진이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숨었어요. 화장실 안에서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그곳을 떠나세요. 며느리는 지금 조직원 2명과 함께 대기 중이에요. 할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에요. 정신병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도망치면 며느리는 어머니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신고할 거예요. 절대 집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0분 후 김포시장 옥자 선물가게 앞으로 오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옥자 선물가게? 김지은이라는 사람이 옥자를 어떻게 알지?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유진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빠져나와 큰 길로 달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김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5분쯤 지났을 때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걱정돼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혹시 길 잃으셨어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경찰에도 신고할게요. 경찰 신고. 김지은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택시가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옥자 선물 가게가 보였어요.
가게 앞에는 3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죠. 김정순 할머니시죠? 저 김지은이에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옥자가게 뒷방에서 김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 67세 윤명의 할머니의 사망진단서. 사인 수면제 과다 복용. 3년 전이에요. 박유진이 이 할머니 아들과 결혼했어요. 1년 후 할머니가 사망했죠. 두 번째 서류. 김지은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70세. 제 어머니예요. 2년 전 박유진이 제 오빠와 재혼했어요. 역시 1년 후. 김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어머니 일은 충격에 폐인이 됐거든요. 제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 제 아들도. 네. 준석 씨도 위험해요. 박유진은 할머니 재산을 빼돌린 후 할머니를 없애고 그 다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요? 신고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사망진 단서는 완벽했고 부검도 못했어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거든요. 김지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박유진의 진짜 정체예요. 화면에는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직이에요. 최소 12명. 보스, 가짜 의사, 장의사, 보험 설계사. 이들은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20년. 타깃은 항상 같아요. 배우자 잃은 중년 남성, 그리고 재산 많은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옥자가 밖에서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방금 파출소 경찰이 왔어. 며느리가 신고했대.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가출했다고. 김지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소문 퍼졌어. 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석아. 엄마 지금 어디야? 유진이한테 연락 왔어. 엄마가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무슨 일이야? 준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유진이가 그러는데 요즘 엄마가 많이 이상하대. 길에서 헤매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응?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석아, 엄마 정신 멀쩡해. 유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유진이가 엄마를 왜 거짓말해요? 유진이가 얼마나 엄마 잘해줬는데. 준석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봐. 유진이는. 엄마. 그만해요. 지금 유진이가 울면서 엄마 찾고 있어요. 빨리 집으로 와요. 내가 모시러 갈게. 준석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김지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반드시 증명할 거예요. 할머니가 정상이시다는 걸. 어떻게? 아무도 날 믿지 않는데. 증거를 만들어요. 박유진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지은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 8억. 수익자는 전부 박유진. 8억.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오늘 은행에 가져온 서류예요. 제가 몰래 사진 찍어뒀어요. 화면에는 금치산자 선고 신청서가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거예요. 그럼 재산은 자동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1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것.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할머니, 저한테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김지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형사님.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해요. 김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범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녹화해서 증거로 만드는 거죠. 나보고 다시 며느리를 만나라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기를 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그날 저녁 7시 옥자가게 뒷방에서 강민호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형사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시죠? 김지은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있었어요. 하지만 놈들은 너무 치밀해요.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범행 순간을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여자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박유진. 본명은 이민정이에요. 35세.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진 사진이었어요. 42세예요. 성형수술을 7번 했어요. 얼굴, 목, 손등까지 완벽하게 젊어 보이려고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가짜, 대기업 경력도 가짜. 전부 조직에서 만들어준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 준석이는? 준석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타깃일 뿐이죠. 박유진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접근했어요.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준석 씨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 사고 현장 CCTV예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10분 전 한 여자가 준석이 아내의 차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대하자. 유진이. 맞아요. 박유진이 사고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커요.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켰다는 정황이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이 조직은 최소 23년 전부터 타깃을 정해요. 주변 조사하고 약점 파악하고 타이밍 맞춰서 접근하죠.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건강검진 기록이에요. 내 검진 기록을 어떻게? 며느리가 VIP 검진 예약했다고 했죠. 거기는 조직과 연결된 병원이에요.
가짜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가 보였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 일상생활 불가능, 법정 후견인 필요. 이게 오늘 오후 4시에 발급될 예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은행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요. 목격자. 은행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들. 조직원이에요. 할머니가 창구에서 소리 지르고 난동 부렸다고 위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요즘 머리가 이상해. 자꾸 깜박깜박하고.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며느리랑 통화한 내용이에요. 며느리 핸드폰에 녹음 앱이 깔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증거로 만들 계획이었죠. 김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사드린 건강즙 기억하세요? 응. 그거 먹고 나서 머리가 멍했는데 그 안에 미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먹으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약물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역공할 시간이에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어떻게요? 형사가 작은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할머니 옷에 달아드릴게요. 며느리와 대화하는 모든 것이 녹화되죠. 며느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세요. 집에 가고 싶다, 무섭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 다음엔 집으로 유인해요. 우리가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며느리가 약을 타는 순간 할머니한테 먹이려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김지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를 자극해야 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내 재산이 목적이냐고요. 그럼 며느리가 자백을 할까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전 피해자 집 안 영상이었어요. 며느리가 노인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자백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이들의 패턴이에요. 일종의 우월감이죠. 영상 속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알아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 할머니 재산은 제 거예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할머니. 실제로 약을 드시면 괜찮아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나 하겠어요. 며느리 잡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작전을 시작하죠.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무서우면 하지 마. 다른 방법 찾자. 아니야, 옥자야. 이 방법밖에 없어. 저는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 꼭 해낼게.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다치시게 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일부러 목소리를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옥자 집에 있어. 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머니 거기 계세요. 1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형사팀이 제 옷에 단추형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가방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졌고 귀에는 소형 이어폰이 꽂혔어요. 할머니 이 이어폰으로 제가 지시할게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알겠어요. 8분 후 유진의 차가 옥자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차에서 뛰어내려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어제 왜 그러셨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지금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준석이도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준석이도? 네. 어머니 건강검사 결과도 나왔고 같이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건강검진 이야기 더 물어보세요. 유진아,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유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기억력 검사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왔대요. 이상한 부분? 초기 치매 증상이래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초기니까 치료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어요. 치매?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오늘 준석이랑 상의하려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나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어제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유진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귀에서 형사의 목소리. 좋아요 할머니. 집 이야기 계속하세요. 유진아. 그럼 내 집은? 팔아야죠 어머니.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도 쓰고. 내 통장은? 유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통장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깜빡하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내 재산을 내가 다 관리한다는 거야. 유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준석이 아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못 믿으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고. 혹시 저 의심하세요?
아니야, 유진아.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유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팀이 어젯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죠.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녹차 끓여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귀에서 형사의 목소리. 할머니,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며느리 움직임 주시하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찻잔 2개를 꺼내고 녹차 티백을 넣고. 그때 유진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든 봉지. 유진이 재빨리 찻잔 하나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면제. 형사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약물 투입 장면 녹화 완료. 할머니, 절대 그 차 드시지 마세요. 유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유진이 찻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는 제 목숨을 빼앗을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좀 뜨거워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유진이 찻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니.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찻잔을 입술로 가져가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동 마이너스, 띠링 동 마이너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지? 택배 아닐까? 저는 재빨리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볼게요. 유진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 틈에 저는 형사가 준 비상용 작은 병을 꺼내 찻잔 내용물을 조금 따라냈습니다. 증거 확보용이었어요. 문 앞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안 시켰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옆집이네요. 형사팀이 일부러 보낸 가짜 택배 기사였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다 식었네요.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찻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술에 찻잔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했어요. 어머니, 다 드세요. 한 모금만 마시지 말고. 응. 다시 한번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머금었다가 몰래 뱉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드세요. 유진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찻잔을 입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유진아, 왜 이래? 어머니, 빨리 드세요. 약이 다 식어요. 야. 유진이 실수한 겁니다. 차라고 해야 하는데 약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제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약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차예요, 차. 유진아. 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 안에 약이 들어있지?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정말 요즘 이상하세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내 건강즙에 수면제 탔지?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내가 치매 걸린 것처럼 보이게. 유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가 아니야. 다 알아. 내 목적이 내 재산이라는 것도, 이미 2명의 할머니를 죽였다는 것도. 유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김지은. 내가 죽인 2번째 할머니 딸.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년이 아직도. 유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똑똑하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마침내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1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아침 인사하고 청소하고 송편 배우는 척하고. 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 재산 15억. 보험금 8억. 23억이에요. 1년 참는 거 아깝지 않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야? 사람? 할머니,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할머니는 이제 쓸모없잖아요. 혼자 사시고 자식도 신경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2명이나. 유진이 손톱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3명이에요. 할머니까지 하면. 이 나쁘다고요? 할머니, 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노인들 정리해주고 돈 받는 거죠. 서로 윈윈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녹화되고 있어. 유진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 옷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내가 방금 한 말 전부 녹화됐어.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유진이 제 옷을 붙잡으려는 순간 마이너스. 쾅.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강민호 형사가 선두에 섰습니다. 박유진 아니 이민정.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예요? 유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놔요. 놓으라고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완벽하게 자백받았습니다. 김지은이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수갑 찬 채 끌려가는 유진의 모습. 1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 할머니,
유진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긴 줄 알아요. 우리 보스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할머니 끝난 거 아니에요. 경찰이 유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보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유진은 말단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시죠? 저는 이 조직의 대표예요. 유진이를 잘 훈련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건 알아두세요. 유진이는 제가 빼내올 거예요.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아들도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보스가 알아요. 김태준. 20년 동안 이 조직을 이끈 인물이에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놈은 우리가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왜요? 검사, 판사, 경찰 고위층. 다 놈의 사람들이에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잡았지만 더 큰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체포된 지 3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김지은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박유진이 석방됐어요. 뭐라고?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다 있는데. 증거가 사라졌대요. 할머니가 녹화한 영상 파일, 찻잔속 수면제 샘플, 전부 경찰서 증거보관실에서 없어졌대요. 그럴 리가. 그리고 박유진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할머니가 치매로 허위 진술했다고. 할머니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제가 좌천됐어요. 좌천? 강원도 산골 파출소로 발령났어요. 내일 당장 떠나야 해요. 이게 무슨...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제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노인을 이용해서 불법 함정 수사를 했다고. 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태준이에요. 놈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유진이는 내일 모레 기자회견 연대요. 결백한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누명 썼다고 주장할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유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유진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1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유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며느리분, 정말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범죄자로 만드셨어요. 뉴스 앵커가 멘트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박유진 씨를 석방했으며 오히려 허위 신고를 한 시어머니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준석아. 엄마 유진이 만났어요. 뭐? 유진이가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를 더 잘 모셔야 했는데. 준석아, 그 말 믿는 거야? 엄마. 경찰도 유진이 놓아줬잖아요. 증거가 없다잖아요. 준석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봐요. 제발. 엄마 건강검진 결과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그 진단서 가짜야. 조직에서 만든 거라고. 엄마. 무슨 조직, 무슨 음모론을 계속. 준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유진이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준석아. 전 유진이랑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하든. 준석이가 돌아섰습니다. 준석아. 기다려. 하지만 준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고급 양복 차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저 김태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보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협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안하러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신사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할머니는 이길 수 없어요. 김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유진이는 이미 풀려났고 아드님도 유진이 편이잖아요. 김태준이 명함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사세요. 그럼 할머니도 아드님도 안전할 거예요. 만약 내가 계속 싸우면. 김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드님 회사 아시죠? 내일부터 출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떡집, 보건소 단속 들어올 거예요. 며칠 안에 폐업 조치되겠죠. 그리고 할머니, 혹시 김지른 씨 아세요? 그 친구 오빠 정신병원에 있죠. 거기 제 사람이 원장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할머니.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김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강민호 형사, 곧 경찰 그만둘 거예요. 제가 좀 손봤거든요. 김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조력자도 아들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지은과 옥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지은아. 너희 오빠까지 위협받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옥자야,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제 그만. 무슨 소리야, 정순아. 30년 친구잖아. 끝까지 같이 할 거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 계획이 있어. 마지막 계획? 김태준을 직접 만날 거야. 그리고 자백을 받아낼 거야.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증거도 다 사라졌잖아요. 경찰도 못 믿고 법도 못 믿어요. 이제 남은 건.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야. 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 생중계. 김태준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실시간으로 전국에 보여주는 거야. 김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김태준이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이미 수백만 명이 본 거니까. 맞아. 조작할 수 없어.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아, 김태준이 만나주겠어?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하겠어? 할 거야. 내가 미끼를 던지면.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졌어요. 항복할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 재산 다 드릴게요. 대신 제 아들이랑 지은이 오빠는 건드리지 마세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할머니. 오늘 저녁 7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미끼를 물었어. 김지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생중계 시스템 세팅할게요. 그리고 김지은이 작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송출돼요. 그럼 내가 이 안경만 쓰고 있으면 돼? 네. 그리고 할머니, 김태준을 자극하세요. 감정적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실수해요. 오후 6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평범한 돋보기 안경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테스트 할게요. 저 보세요. 김지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는 시야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완벽해요. 이제 생중계 채널을 오픈할게요. 김지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72세 할머니의 생존 전쟁 20년 살인 조직 보스와의 대결 어때요? 좋아. 오후 6시 30분 김태준 사무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지은과 옥자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할머니, 생중계 시작할게요. 김지은이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3명.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준 컨설팅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가방도요.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남자가 제 몸을 더듬으며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뒤에 김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김태준이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카페에서 김지은이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청자 1000명 넘었어요.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72세 할머니? 제목 뭔데 디귿디귿디귿. 저는 김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재산 서류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 통장이랑 도장까지. 완벽하네요. 김태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용히 사시면 돼요. 그럼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하필 저였어요? 김태준이 의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건에 딱 맞았거든요. 혼자 사시고 재산 많고 자식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김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리한다고 해야죠. 어차피 쓸모없는 노인들이잖아요. 카페에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시청자 1만 명 돌파. 녹화 중인 거 모르나?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앞에 두 할머니에도 직접 죽였어요. 직접은 아니고 유진이 같은 애들 시켜서 하죠. 전 지시만 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김태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할머니 이게 비즈니스예요. 20년 동안 이 일 해왔어요. 경찰도 판사도 정치인도 제 사람들이에요. 20년. 그럼 몇 명이나 죽인 거예요?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명, 20명.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 10만 명. 미친 실시간 1위 떴어. 신고했어요. 경찰 출동했대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가져갔죠. 조직이랑 반반 나눠요. 그게 룰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어요?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200억? 제 목만요. 조직 전체로는 400억 넘을 거예요. 400억. 할머니 재산까지 하면 420억이네요. 김태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인간? 할머니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노인들 죽여서 돈 벌고 그게 강한 거예요.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말 조심하세요. 왜?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비겁한 살인마예요. 뭐? 김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감히 나한테 20명을 죽였어요. 20명. 죄 없는 사람들을. 시끄러워. 카페에서 시청자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저 새끼 진짜야. 녹화 중인 거 확실해요. 경찰 어디 있어요? 저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김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 안경에 카메라 달려 있어요.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김태준이 황급히 제 안경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너스. 쾅.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특공대가 사무실을 점령했습니다. 김태준 살인교사 조직범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뭐? 어떻게? 김태준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놔. 나 김태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20년간 노인 20명을 살해한 조직 보스죠.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생중계됐어요. 지금 1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 김지은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시청자 200만 명.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실시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20년간 노인 살해 조직 보스 생중계 중 체포. 72세 할머니의 용기, 거대 범죄 조직 무너뜨려. 빌딩 밖은 이미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김태준을 끌고 나가는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 나쁜 놈. 감옥에 보내.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악당 잡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말을 믿어야 했어요. 유진이 뉴스 봤어요. 김태준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저는 준석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준석아. 이제 끝났어. 김지은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옥자도 울면서 안았습니다. 정순아,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생중계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살인교사 20건 사기 조직범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유진 살인 3건 미수 사기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조직원 12명 각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김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해냈어. 네, 할머니. 해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순아, 정말 영웅이야.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조심하게 됐어. 준석이는 매주 찾아와 가게를 도왔습니다. 김지은은 다시 은행에 복직했고 강민호 형사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서 떡을 빚고 있는데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넌? 네, 박유진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유진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여자 교도관이 서 있었죠. 특별 외출이에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유진이 울었습니다.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 그게 당연한 벌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태준이 저를 18살 때부터 조종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라고?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제가 나빴어요. 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네. 넌 용서받을 수 없어. 절대로. 네. 하지만 저는 떡 한 접시를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감옥에서 잘 살아. 죽은 사람들한테 매일 참회하면서. 유진이 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유진이 교도관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떡을 빚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김태준 조직의 붕괴로 숨어있던 다른 범죄 조직들도 하나둘 검거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김포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